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데이터로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구일까님,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스마트폰의 강자 애플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이 AI 규제칼을 빼들었고 국내에선 AI 반도체 연합군이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엘리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동맹은 과연 깨지지 않을 철옹성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바로 그 아성에 도전하는 국내 AI 반도체 연합군이 과연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옮겨붙게 될지 애플의 참전 소식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EU의 AI 규제가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이들의 동맹은 깨지지 않을 철옹성인가?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신제품 블랙웰 B200의 실제 성능을 공개했고 그 핵심 파트너인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인 HBM4에 대해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들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일까님? 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동맹의 독주, 정말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엘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만 보면 당분간은 깨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엔비디아 B200 GPU는 경쟁사인 AMD 제품 대비 대규모 오너 모델 훈련 속도가 평균 35%나 더 빨랐습니다. 특히 추론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최대 4배나 향상됐고 전력 효율도 25%나 개선됐죠.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을 넘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실질적인 성능 격차입니다. 와, 35%나 더 빠르다니 엄청나네요. 그런데 누구일까님, 방금 쿠다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HBM은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효성능 메모리를 말하고요.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을 아주 쉽고 강력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입니다. 이 쿠다 생태계가 너무 능력해서 개발자들이 다른 회사 GPU를 쓰기 어려운 일종의 병 역할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최고의 HBM을 만들고 엔비디아는 이걸 가져다가 쿠다와 최적화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완벽한 협력 관계인 셈입니다. 아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HBM3E의 비중이 핵심 관찰 지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비중을 확보하고 HBM4 시장까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지금의 독점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뉴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핵심 보유 자산으로 가져가야 할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 AI 반도체 연합군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들에게 도장장을 내민 국내 기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리벨리언과 사피온이 쿼크 AI라는 이름으로 합병하고 아톰이라는 차세대 칩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7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국내 AI 반도체 연합군, 과연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정면 승부보다는 틈새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범용성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비싸고 전력도 많이 사용합니다. 쿼크 AI는 특정 목적, 예를 들어 LLM 추론 같은 작업에만 최적화해서 더 저렴하고 전력 효율이 높은 칩을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입증해서 안정적인 대규모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 도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희는 쿼크 AI를 고위험 고수익의 벤처 스타일 기회, 즉 투기적 베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칩을 생산해줄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나 전략적 투자자인 SK텔레콤이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될 아톰칩의 실제 성능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플의 참전, AI 전쟁터 스마트폰으로 옮겨붙나? 네, 이번에는 전쟁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손안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바로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이 다음 운영체제에 예측형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AI 기능을 탑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AI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애플의 참전으로 AI 전쟁터가 정말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옮겨오게 될까요? 네,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의 발표는 AI 경쟁의 축이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애플은 모든 연산이 기기 내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과거 앱스토어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했던 것처럼 이 온디바이스 AI를 아이폰의 핵심 구매 포인트로 만들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새로운 아이폰을 사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뉴스는 어떤 투자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데이터 센터 투자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엣지 AI와 온디바이스 컴퓨팅이라는 하드웨어 테마입니다. 애플의 전략이 성공하면 강력한 AI 처리를 위한 고효율, 저전력 반도체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날 겁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의 칩을 만드는 TSMC, 그리고 관련 모바일 부품 공급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AI 규제, 걸림돌인가 새로운 기회인가?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규칙도 필요하겠죠.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AI 액트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넣고 특히 의료나 금융처럼 중요한 분야에 쓰이는 AI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면 왠지 기술 발전을 막는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누구일까님? EU의 이번 AI 규제 정말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규제가 기회가 된다니 흥미롭네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건가요? EU의 규제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도와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저희 이것을 AI 거버넌스와 신뢰라는 또 하나의 성장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AI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서비스 같은 새로운 고성장 B2B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IBM이나 원트러스트 같은 AI 거버넌스 플랫폼 기업, 액센추어나 KPMG 같은 주요 컨설팅 기업, 그리고 구글이나 어도비 같은 워터마킹 기술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4가지 질문을 파헤쳐 봤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동맹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AI 반도체 연합군의 도전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적 베팅에 해당하며 단기적인 성공 여부는 2026년에 공개될 실제 성능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참전으로 AI 시장의 경쟁이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하드웨어 부품 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EU의 AI 규제는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AI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고성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AI 기술은 이제 특정 기업의 전유물을 넘어 우리 삶 곳곳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기기 속으로 들어오고 또 새로운 도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의 방향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기회의 방향을 찾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기술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